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아윤회에 관한 제1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제목은 존재와 사건인데,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존재와 사건 중에 어느 쪽이 더 기본적인 개념인가, 다시 말해서 존재가 있어서 사건을 일으키는 것인지 아니면 사건이 존재를 만드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대해서 한번 검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세상에서는 어떤 것이 존재하고 이 존재들이 사건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존재 없이는 사건도 없지만 사건 없이는 존재가 그냥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보는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건들로 가득 차 있고 이 사건들로부터 존재라는 개념이 나온다고 봅니다. 양자역학에 의하면 미시세계의 소립자들은 모두 입자파동 이중성을 갖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무아윤회를 강의하기 때문에 양자역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고, 또 양자역학에 대한 이중성에 관한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저 간단하게 입자파동성의 이중성을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근데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런 거죠. 입자라는 것은 어떤 실체를 가진 알갱이로서 어느 공간에 하나 둘 똑똑 떨어져 있다는 거 하는 거고, 그것들은 어떤 일정한 공간에 갇혀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파동이라는 것은 똑똑 떨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것은 뭐 파동 두 개라는 건 없고요. 근데 파동이 있으면 합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곳에 갇혀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음파인데, 음파는 그냥 음파 하나일 뿐인 거지, 여기 10사람이 든다 그래서 10가지 소리를 제가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어떤 여기 구멍 두 개가 있으면 이 구멍 두 개를 입자를 보내면은 우리가 모래알 갖고 실험해 보면 돼요. 여기다 모래알 떨어뜨리고 여기다 모래알 떨어뜨리면 두 개의 모래알이 떨어진 곳에서 수북히 쌓여서 이런 모양으로 될 겁니다. 하나를 떨어뜨리면 이런 모양, 또 다른 걸 떨어뜨리면 이런 모양인데 두 개 합치면 이런 모양이 되죠. 근데 파동은 그렇게 되지 않고 여기 떨어진 모양이 이렇게 물결 치듯이 모입니다. 다시 말해서 빛이라면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두운 명암이 쭉 모여서 간섭 무늬가 생기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 파동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소립자들은 입자로 행동할 때도 있고 파동으로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입자 파동의 이중성을 갖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미시세계 입자들은 관찰자가 물리적 대상을 관찰하기 전에는 파동으로서 행동을 하다가 관찰 후에는 입자로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상한 거죠. 다시 말해서 관찰 전에는 입자라는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입자 파동 이중성에 대해서 말하는 파동은 근데 뭐냐? 물처럼 물이 흔들리는 것이 우리가 물결파라고 그러고, 음파처럼 소리가 공기가 진동하는 것을 음파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입자 이중의 파동성에서 말하는 그 파동은 뭐가 흔들리는 것이냐? 그런데 물리학자들이 이 점에서 고심하다가 지금은 사실 양자역학의 철학적 기반에 대해서는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도 계속 논란이 끝이지 않고 있는데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확률파라는 데는 거의 동의합니다. 근데 확률파라는 건 뭐냐면은 뭐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확률파라는 것은 관찰자가 물리 대상을 상대로 관찰할 때 관찰자가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파동으로 행동하는 뜻입니다.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물리학을 하지 않았다면은 이 말이 얼른 머리에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관찰자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파동으로 행동한다는 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입자는 관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입자는 관찰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즉 측정 대상과
측정 도구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존재입니다. 즉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런 말을 가끔 하는데 확률파를 설명할 때 확률파의 입자가 존재할 확률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근데 사실 확률파의 입자가 존재할 확률이라고 해석하는 문헌도 많고 저도 가끔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물리학의 정통적 해석에 따르면 이런 해석은 관찰 전에도 입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딘가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입자가 존재할 확률이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물리학의 양자역학의 정통적 해석에 의하면 입자는 관찰 전에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관찰했을 때 비로소 생겨난 거기 때문에 확률파를 해석할 때는 확률파는 입자가 존재할 확률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확률파란 관찰자가 물리 대상을 상대로 관찰할 때 관찰자가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라고 말해야 정확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시세계라는 것은 굉장히 애매하죠. 관찰하지 않으면 실체도 없는 확률파고 관찰을 통해서 입자가 나타나니까 미시세계의 애매하고 불확실한 세계는 관찰자가 관찰을 행할 때만 입자라는 구체적인 성질, 실체를 갖습니다. 더군다나 이상한 것은 관찰 전에 입자가 파동이라고 했으니까 입자 한 개일 때도 과연 파동인가를 생각해 보면 입자 한 개를 요 두 개의 구멍에 보내버리면은 우리 생각에는 간섭무늬는 구멍 두 개에서를 통과한 파동이 합쳐져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입자 하나를 보면은 입자 하나는 어느 둘 중에 하나만 통과할 거라 생각을 해서 아마 하나를 보내면은 간섭무늬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를 보내면 하나 보내고 또 하나 보내면 간섭무늬를 만듭니다. 그 말은 입자 하나를 보내더라도 그놈은 구멍 두 개를 그 슬릿을 정확히 말하면 슬릿을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입자 하나가 두 군데 있다는 뜻이죠. 사실은 벽에다 구멍을 3개 뚫으면 3군데 있을 수 있어요. 100군데 뚫으면 100군데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관찰하면은 꼭 한 군데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뭔지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관찰이 행해지지 않을 경우 원자나 소입자는 하나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으니까 헛개비 같은 겁니다. 그리고 확률파에 불과하니까. 확률파라는 것은 실체가 있다 할 수 없죠. 그러면 도대체가 그 미시세계, 원자나 소립자 같은 미시세계의 입자들은 그렇다 치는데 좀 커지면 어떤가. 그래서 실험을 해보니까 2019년에는 2000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와 아미노산 15개 이루어진 생체 분자의 이중선도 관찰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원리적으로 따지면 거시세계의 물체들도 이중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적어도 양자역학은 지금까지 틀린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물질들은 관찰되건 안 되건 간에 사실은 이중성을 기본적으로 이중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시세계의 대상들은 우리가 질문하는 방식에 따라 실제가 형성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달리하면 대답이 달려집니다. 다시 말해서 파동성을 보고 싶으면 파동을 나타나고 우리가 입자를 보고 싶으면 입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뭐냐 하고 물을 때 우리가 어떤 관측기구를 통해서 보는 건데 관측기구를 파동성이 나타나도록 설치하면 파동이 보이는 거고 입자를 보고 싶으면 입자를 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구멍 2개를 뚫어놓고 파동을 보내요. 그리고 어느 쪽에서 오는지를 우리 관찰하지 않아요. 그게 질문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스크린에서 나타나는 무늬를 보면 그때는 파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군데서 오는 중에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오겠지 하고 여기다가 어떤 도구를 놓고서 어느 쪽으로 오는지 관찰하면 그때는 분명히 어느 한쪽에 와요. 그때 입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시세계의 대상은 우리가 질문하는 방식에 따라서 답을 달리줘요. 입자 하나가 두 곳에 존재하는 것도 증명할 수 있고 입자가 어느 한 곳에만 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양자역학의 철학적 기반을 마련한 보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얕은 진리는 그 반대가 틀렸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지만 더 깊은 진리가 있다면 그 반대 역시 더 깊은 진리가 된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얼른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은 양자선상은 사실 보아가 말한 이대로입니다. 입자는 알맹이란 뜻이지만은 그 물리학에서 말하는 소립자는 먼지나 모래알 같은 그런 뜻에서의 알맹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립자가 모여서 이루어진 원자도 먼지나 모래 같은 그런 알맹이가 아닙니다. 미시세계의 소립자는 확률파니까 단지 존재하려는 어떤 경향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따로 객관적인 존재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찰하지 않으면 실체가 없으니까. 그것들은 측정장치와의 상호작용, 그것 위에 독립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는 사건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기술하는 세계는 존재 중심으로 보기보다는 사건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주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관찰이란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상대성 이론에서는 이 입자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죠. 특수상대성을 이론을 발표한 사람은 아인슈타인이지만 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수학적으로 잘 정리해서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묶어서 4차원 시간간의 개념으로 정립한 사람은 아인슈타인의 대학 시절 선생이던 수학자 민코스키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코스키 이전에는 3차원의 공간 좌표를 XY, Z라고 나타내고 시간은 따로 T로 나타냈지만 4차원 시공간에서는 공간과 시간을 묶어서 X, Y, Z, T로 이렇게 네 가지 숫자로 함께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차원 시공간 축을 2차원 평면에 못 나타내니까 X, Y, Z를 묶어서 1차원으로 가로축을 X라고 그러고 공간입니다. X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시간은 세로축으로 T라고 이렇게 두죠. 그러면 이제 X와 T로 만들어진 이 좌표상에서 거기에 보면 P라는 점이 있죠. 빨간 점으로. 그래서 A와 B라는 말은 A는 공간상의 위치가 A이고 B는 시간으로서 B라는 값을 갖는 그런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상의 한 점 P는 이 상대성 이론에서는 사건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왜 이걸 공간상의 한 점을 사건이라 그럴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제가 곧 설명드릴 텐데 시공간상의 임의 점 한 점 P가 사건을 나타낸다면 시공간 전체가 사건의 집합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 말은 세상 전체가 우주 전체가 사건의 집합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근데 왜 그러면 이 공간상의 한 점을 사건으로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공간상의 한 점의 정지에서 머물러 있는 입자는 시공간상의 하나의 직선을 나타내죠. 왜냐하면 지금 공간상으로 볼 때 여기에 어떤 점 하나 있다면 X축이 지금 공간이 여기 있다면은 시간상으로 때문에 시간이 흐르니까 이렇게 되죠. 시간이 지금 흘러감에 따라서 이 입자의 위치는 시공간상 점은 이렇게 쭉 선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 공간의 위치는 변하지 않고 따라서 공간상의 한 점의 정지에서 머물러 입자는 시공간상의 하나의 직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네. 자, 그걸 이제 이해하셨다고 보고 이제는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축과 나란한 직선이 바로 지금 여기에 그 지구의 위치를 나타낸다고 로켓을 보죠. 로켓은 지금 움직이니까 공간상으로도 움직이지만은 공간상의 위치가 바뀌니까 시간이 진행함에 따라서 위치 바뀌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로켓 위치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기울어진 직선을 나타내게 되죠. 로켓이 빨리 움직이면 어떻게 되나요? 공간상 시간이 조금 움직이더라도 공간상이 더 많이 움직이니까 더 많이 기울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어진 것은 좀 천천히 움직이는 거라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더 빨리 움직이는 존재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존재가 되겠네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존재는 정지에 있든 움직이든 어떤 직선이나 곡선을 나타냅니다. 근데 곡선이 나타나는 경우는 어떤 건지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왼쪽 그림이 보이죠? 왼쪽 그림은 뭐냐면은 직선이 이제 노란 직선은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어떤 물체고 빨간 직선은 덜 기울였으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물체겠네요. 근데 그놈이 어떻게 됐나요? 어딘가 점에서 고정된 점에서 튕겨서 나가죠. 그러면 이놈은 존재는 하되 튕겨서 나가는 점이 되고 노란 것은 더 빨리 튕겨 나가니까 어쨌든 이렇게 꺾인 선이 되죠. 그리고 이놈이 꺾이는 점은 뭐죠? 부딪혔다는 사건이잖아요. 공간상의 점이죠, 사건은. 그리고 직선 전체는 뭐죠? 존재죠. 그런데 우리는 진자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갔다가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하죠. 그건 곡선으로 부드럽게 나타나게 되네요. 그래서 입자가 다른 것과 충돌하거나 진자처럼 힘을 받아 움직이면 시공간상에서는 이 존재는 꺾인 직선이거나 곡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반화시키면 이 시공간상에서 어떤 선이 나타난다면 모양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어떤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시공간상의 좌표에서 점은 사건이고 존재는 선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단히 생각할 수 있죠. 점이 모여서 사건을 직선을 만든다, 선을 만든다는 것이 편리하겠습니까? 선들이 모여서 점을 만든다고 설명하는 것이 편하겠어요. 당연히 점이 기본적인 개념이고 점들이 모여서 선을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려면 두 입자가 충돌하면 그건 이제 그 그림에서 나오는 것은 초록색과 파란색인데 두 입자가 충돌하면 딱 만나서 어떻게 돼요? 한 점에서 충돌 사건이 발생하죠. 그 사건은 점으로 나타내죠. 즉 시공간상에서 존재는 선, 사건은 한 점으로 확실히 표시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시간이 t1일 때 여기 시간축에서 고정된 시간이죠. t1일 때 x0라 그러는 어떤 요게 시간이라면은 어떤 t1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요게 t1인 시간인데 거기에서 고정된 점 x0가 있으면 그때 x제의 좌표상으로서 x제로 고정되고 시간이 tn일 때의 그 점의 좌표는 우리가 간단하게 완이란 말은 첫 번째 뜻에서 완하고 x제로 t1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렇게 쓰는 거죠, 원래. 근데 시간이 원래 t2가 되면 그 시간 여기 x0였는데 지금 요 시간이 지금 t1인데 흘러서 t2가 됐어요. 이렇게 흘러서. 그럼 t2는 위치는 똑같으니까 똑같은 x0이고 그걸 우리가 t2라 부르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같은 점인데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놈은 요 위치에 있다가 시간이 t1일 때 여기 있었지만은 t2가 되니까 이렇게 됐죠. 그 말은 뭐죠? 시공간의 한 점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사건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따라서 존재가 있어서 사건을 일으킨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사건이 존재를 만든다고 보면 존재와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간단합니다. 그래서 일련의 사건이 T1에서 일어나서 인과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T2까지 세속되면 우리는 T1에서 T2까지 어떤 존재가 존속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건이 인과관계를 맺고 계속 이어져서 시간 T1부터 T2까지 이어진다면 우리는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이 존재했다고 이렇게 본다고 해석한다면 훨씬 편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은 사건의 집합이고 존재하는 것들 모든 것들 역시 인과로 연결된 사건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적 존재는 즉 물리적 우주는 사건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선 이론의 세계관은 양자격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세상을 존재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양자격은 확률파인데 관찰하니라는 사건을 통해서 존재가 나타났다는 뜻에서 사건 중심의 세계관이라면
상대성 이론은 시간이 흐르면은 그전 것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시간에 또 나타나니까 사건 중심을 보는 거죠.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 모든 존재는 찰나생 찰나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지난 시간 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사건은 생겼다가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고 새로운 사건이 나는 거죠. 이제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결합하여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 이제 생각해 볼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뛰어난 두 사람의 물리학자가 잘 정리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베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냐면은 리 스몰린이라는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은 양자 중력의 세 가지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물이 있는 것 같다. 여기 사물을 things라고 했죠. 돌멩이나 깡통처럼 그 성질만 나이라도 완전히 설명한 있는 것들이고, 그런 걸 오브젝트라고 그런 거죠. 객관적인 사물이니까. 다른 하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에는. 사람의 그 과정이 뭐냐? 사람이나 문화 같은 존재는 단순한 사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돌멩이가 있으면은, 이 돌멩이는 제가 어떤 색깔, 어떤 무게, 어떤 크기, 어떤 모양이라 그러면, 아, 어떤 돌멩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는데, 저 김성구라는 사람을 딱 보고 여러분들이 저렇게 생겼구나 해서 제가 누군지 압니까? 모르죠. 저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서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행동을 해왔고, 어떤 교육을 받아서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과정을 쭉 알아야만 저를 알죠. 그런 것을 뭐냐면 사람이나 문화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물을 이렇게 어떤 것과 과정으로 놀아보는 것은 착각이다. 우리가 지난 15공에서 우리 믿음의 토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것과 과정으로 나눠보는 것도 착각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서서히 변하는 것과 빨리 변하는 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주에는 물체와 과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빠른 과정과 느린 과정이 있을 뿐이다. 느린 과정은 천천히 변하니까 우리가 못이 불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 그것도 사실 하나의 과정이다. 여기 우리가 돌멩이나 유리 같은 걸 보면은 아무리 시간이 변해도 안 변할 것 같은데 사실은 저것도 강물처럼 천천히 흐르는 겁니다. 아마 100만 년, 200만 년 흐르면 유리도 흘러서 모양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리 스몰린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물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환상은 고전역학을 구성하는 바탕이 됐다. 그러니까 존재 중심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하나의 착각인데, 그 착각을 통해서 우리가 고전역학을 구성했다. 근데 고전역학이라는 건 사실 우리의 사고방식에 딱 맞는 물리학적 이론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고전역학과 우리 보통 사람이 보는 것은 같아요. 근데 그게 환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리 스몰린이. 그래서 현대 물리학의 양대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성 이론과 양자론은 우리 우주가 과정들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다. 운동과 변화가 주된 것이다. 운동과 변화라는 것은 흘러가는 과정이니까 변하죠. 따라서 재행무상이라고 불교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을 이 스몰린이라는 물리학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 스몰린은 계속해서 이런 말이죠. 근사적이고 임시적인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근사적이고 임시적으로 말하면 잠깐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고, 사실은 뭔가 흘러가는 과정만 있을 뿐이다. 무엇이 존재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그런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다 흘러가는 과정이라는 그런 뜻이죠. 우주는 많은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리 스몰린이 하는 말입니다. 한 사건은 과정의 가장 작은 부분 또는 변화의 가장 작은 단위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서 사건이 인과적으로 연결돼서 일정한 시간 동안 계속될 때 존재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건들이 우주는 관계론적인 우주다. 다시 말해 이것과 저것의 관계에 의해서 무엇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우주가 보인다는 뜻입니다. 연기법하고 똑같은 말을 하죠. 그러니까 모든 성질들은 사건들 사이의 관련 통해서만 기술되는 것이지, 어떤 것이 그것의 독자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는 말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과관계이다. 그러니까 사건들이 무슨 말이냐면 사건들 우주는 관계론적인 우주라는 말은 사실 연기법이 우주 운행의 근본 원리라는 뜻으로 지금 스몰린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 스몰린만큼 또 양자 중력에 대해서 연구적이 많은 카를 로벨리라는 또 물리학자는 책 2권을 썼는데 2권에서 우리가 들을 만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옮겼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136페이지 이런 말입니다. 사물이라는 것이 있어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 사물이 있고 이 사물이 있어 둘 사이의 관계가 뭐냐 이렇게 말하는 그게 아니고 관계가 사물의 관념을 난다 그랬어요. 우리하고 완전 생각이 거꾸로죠. 반대죠. 통상적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양자역학의 세계는 대상들의 세계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그것도 존재한다는 것들의 세계가 아니라 사건들의 세계다. 양자역학은 세계를 이런저런 상태를 가지는 사물로 생각하지 말고 과정으로 생각하고 가르친다. 리 스몰린이 한 말과 비슷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책,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는 생각을 걸 쓴 책인데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는 정해졌고 미래는 열려있고 이런 등등의 말은 다 틀린 것이다. 시간의 특정적 양상들 하나하나가 우리 시각이 만든 오류와 근수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 하죠. 물리적인 세상이 사물, 여기서 사물이라는 말은 리 스몰린이 말하는 것 같은 싱이나 오브젝트를 말하는 건데 물리적인 세상이 사물로 존재자들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세상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반면에 세상이 사건들의 네트워크라고 생각하면 작동한다. 그러니까 사건들이 합의하고 그러면 가족도 사물이 아니라 관계와 사건, 느낌의 총체다. 가족도 이 사람이 존재하고 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와의 관계와 어떤 사건과 느낌의 총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나란 인간은 어떨까? 로벨리가 말하기를 당연히 사물이 아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양자역학적인 관점과 상대성 이론의 관점에서 말하는데 산 위에 걸린 구름처럼 음식, 정보, 빛, 언어를 비롯한 수많은 것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복잡한 프로세스다. 이거를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은 인간이란 색, 수상, 행식, 즉 물질과 이제 느낌과 우리 지각과 의지와 의식이 복잡하게 뒤얽힌 오천이라는 것과 마찬가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아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불변의 자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는 뜻이죠. 자, 모든 것이 하나의 과정이라면 거기엔 어떤 실체도 있을 수 없고 사물 간의 관계의 변화에 따라 오직 사건의 진행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존재의 생멸은 처음부터 있을 수 없겠죠. 존재가 생겼다 사라진다는 말 자체가 없어요. 사건만 있을 뿐이니까. 즉 사건이 인과로 연결된 변화가 있을 뿐입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깡통과 돌멩이도 결국 천천히 변해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만 흥미있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죠. 생명 또는 나라는 것이 정보가 드는 복잡한 과정이라면 로벨리가 말한 것처럼 이것은 시작도 끝없이 계속되는 어떤 과정, 즉 사건의 흐름일 뿐입니다. 마치 바닷물의 파도가 이렇게 쳤다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파도가 생기는 것처럼 끝없이 파도가 치는 거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시작도 끝도 없이 반복되는 사건의 흐름일 뿐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이 분리된 어떤 특정한 상태가 아니라 자고 깨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현실인 삶인 것처럼 죽고 태어나서 살다가 다시 죽고 태어나는 것이 모든 생명이 갖는 생명의 참 모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성은 없지만 연속성이 있다. 즉 나라고 말하는 것에는 동일성을 말할 수 있는 실체는 없어요. 어저께 나와 오늘의 나의 사이는 상당히 비슷한 것이 많지만 10년 전의 나와 오늘의 나의 사이는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질도 다 새로운 걸 바뀌었고 생각도 다 바뀌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의 나를 오늘의 나라 그런 건 뭐냐? 인과로 연결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실체가 없어서 무하라 하는데 그것이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지니까 그걸 우리가 무아윤회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무아윤회가 긴 시간 동안 진행되는 삶의 어떤 과정, 여정이란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19강에서 무아윤회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사건 중심의 세계관은 불교의 무아윤회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모든 것은 연기법에 의해 상호 의존적으로 일체 사물은 그 자신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개체적 성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 사물엔 실체가 없다 그러고 실체 없음을 무아라고 하는 겁니다. 무아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걸 오천이라고 그러거든요. 오천이란 그 오온, 즉 물질, 느낌, 지각, 의지, 의식 따위 경험적 요인에 집착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로벨리 말을 상기해 봅시다. 산 위에 걸린 구름처럼 음식, 정보, 빛, 언어를 비롯한 수많은 것들이 다 들어가고 나오는 복잡한 프로세스다. 이게 바로 오천의 의미입니다. 이 말은 자란 인과를 얽힌 사건의 흐름, 즉 하나의 과정이라는 뜻인데 불교에서도 무아라고 하지만 과정으로서 자아는 인정합니다.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거는 오천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건 중심의 세계에서 보면 세상 사물이 사건과 사건의 흐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존재자는 불변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번 일어난 사건은 사라지지만 그 사건이 원인이 돼서 다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대승불교 철학자 기반을 마련한 그 용수는 나갈주나라고 그러죠. 그 전 과정을 가리켜 불상력 부단이라고 했습니다. 줄여서 불상부단이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불상력 부단의 개념으로서 삶과 죽음을 우리가 해석하면 바로 무아윤회가 되는데 불상은 같은 것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상임의 동일성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부단은 죽어서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건의 흐름이 끝나지 않음을 말하기 때문에 그 불상력 부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전의 나와 오늘의 나 사이에도 동일성은 없지만은 인과로 연결된 연속성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건 세계의 중심의 세계관은 불교의 무아윤회와 조화를 이루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제17강에서 윤회는 불교 윤리의 바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